160페이지 보시면요. 취소할 수 있는 추인, 갈로의 임의 추인 체크하시고, 임의 추인. 임의 추인만 체크해. 자, 다시요. 추인이 뭐라고? 추인이 뭐라고? 추후에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잠깐 쳐다봐. 아까 취소권자 중에서 제일 먼저 제한 능력자 있고요. 그 다음에 착오자나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있었죠. 네? 그러면요. 예를 들면 요걸로 할까? 착오자요. 갑이요.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분 착오를 했어. 그러면 착오를 했으면 이 계약을 취소하면 되죠. 계약할 때는 착오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잘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거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죠. 이게 뭐라고? 추인이야. 그러면 추인은 누가 해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되는데 취소 안 하고 추후에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추인권자는 바로 누가 추인권자다?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다. 요거는 이해가 돼, 안 돼? 아무나 추인할 수 없잖아. 다시 아무나 추인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인정하든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추인권자는 누가 추인권자다? 취소권자가 추인권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추인을 취소권의 포기다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한번 생각해봐.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맞아 틀려? 에? 다시 취소하면 될 텐데 안 하고 추후에 인정해 줬잖아. 그럼 더 이상 취소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취소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추인권자는 취소권자란 말이야. 여기까지 얘기됐어? 다시 추인은 취소하면 될 텐데 취소 안 하고 추후에 인정해 주니까 추인은 취소권 포기다. 그러면 추인권자는 누구다?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다. 그런데 다만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동안에 추인하면 안 되죠. 성년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추인하면 안 되죠. 그런 상태에 벗어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뭐요? 능력자가 되고 나야만 추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요? 사고 사기 강박 상태를 뭐요? 벗어난 후에야 추인할 수 있다. 이것만 좀 차이점이 있다. 지금도 이걸 볼 거야. 자, 추인 볼래요? 1번에 왼쪽 페이지 제로에 동그라미 1번.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금전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매도할 물건이었고 실제로 별로 손해가 없는 거야. 사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값 떨어져서 오히려 더 나아. 혹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도 자유죠. 따라서 이때 줄 거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 추인.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동그라미 셋째 줄, 취소권 뭐 하는 게 포기하는 의사표시. 그게 뭐라고? 추인이야. 그럼 추인은 취소권 포기야. 추인은 취소권 포기다. 그 다음에 요건요. 추인권자 이제 요건은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추인권자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추인권자는 누구라고? 취소할 수 있는 자야.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추인권자야. 취소권은 왜? 추인은 취소원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줄 것이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줄 것이고 바로 밑에 능력자가 된 D 줄 거. 능력자가 된 D. 셋째 줄에 2번의 셋째 줄에 그런 상태를 벗어난 D 줄 거. 그런 상태 벗어난. 이거 놓고 읽어볼게. 자, 동그라미 2번 다시 읽어볼게. 추인은 언제 해야 된다? 취소 원인이 소멸되고 해야 되는데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언제 한다고? 제한 능력자 언제 해야 된다고? 능력자가 되고 나서 해야 되고 착오나 사기 강반 의사표시 한 자로 언제 된다? 그런 상태 벗어나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외는 법정되는 예외는 나중에 봐. 취소권 제식인데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걸 알고 해야 돼. 뭐라고? 취소 체크해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된다? 알고. 왜냐하면 여기 봐. 주인은 취소권 포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추후에 인정을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요. 주인하루는 취소할 수 없고요. 그 법률 체크하고 그 법률이 어찌 된다? 완전히 유효한 거로. 뭐라고?
완전히 유효한 거로 확정돼요. 추인하면 어찌 된다고? 완전히 유효한 거로 확정돼요. 다른 말로 확정적 유효로 되죠? 됐어요? 추인하면 어찌 된다고? 그 법률이 어찌 된다고? 그 법률이 어찌 된다? 완전히 유효한 거로 어찌 된다고? 확정된다. 요게 아무 말 없으면 이미 추인이야. 아무 말 없으면 이미 추인인데 이번엔 잠깐만 쳐다봐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을 뭐라 불러? 취소권자로 부를 수 있죠. 그리고 요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이다. 그러면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취소하면 되죠. 그런데 취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 대금을 지급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이 돈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와, 돈이니까 갑자기 고민돼? 받을까? 지금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헐값에 팔았다는 말이잖아. 예? 그럼 이 대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고 취소해야 되잖아. 대금을 주면 안 받고 취소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받더라는 거죠. 대금을 받더라는 거죠. 그럼 받으면 이런 행동 속에는 취소 안 하고 받는다는 거, 이런 행동 속에는 추인하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야. 추인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법으로 추인한 거로 보겠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고 있다.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이야. 이게 뭐라고? 법정 추인. 그럼 들어봐. 법에서 6가지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있는데 그 6가지 사유는 지금 외우려 하지 마세요. 왜? 외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외우면 무지 된다. 금방 잊어먹잖아. 그래 공부할 때 그런 거 무리하게 하지 마. 제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자, 법에서 6가지 사유가 있어. 나중에 할 거야. 6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 6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추인한 거로 해요.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이런 6가지 사유 있으면 추인한 걸 본다. 법으로 딱 정해놓고 머릿속에 자동추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추인한 걸 본다. 이게 뭐야? 법정추인. 자, 법정추인 볼래요? 법정추인한 것은 자, 체크해볼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일정한 사유, 6가지 사유가 있죠. 그러면 취소권자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 이거잖아.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거로 본다. 이게 뭐야? 법정 추인이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소권자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거로 본다. 이게 뭐야? 법정 추인이고. 오른쪽에 6가지 사유는 지금 외우려 하지 마세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효과 봐봐.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효과요. 법정 추인 역시 추인한 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인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줄 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다시는 취소할 수 뭐요? 없게 될 것이다. 됐죠? 넘기면 이제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나와요. 단기 소멸인데 거기에 14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취소권은 뭐라고? 읽어봐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요. 법률의 한도 10년 내요. 다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얼마? 3년 내. 법률의 한 날부터 뭐예요? 10년 내 행사해야 돼. 그러면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요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매매했어요. 그럼 이게 법률행위시가 언제야? 다시 법률행위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요 예에서 매매 계약시. 뭐라고? 계약시. 매매 계약시. 계약시도 얼마라고? 10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A 시점. 요번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야. 추인할 수도 얼마라고? 3년. 그런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한번 생각해봐.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여기 잠깐 찾아보실래요?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잖아. 착오나 사기 강반 의사표시 한다는 그런 상태를 벗어난 날부터 추인할 수 있죠. 요거야. 요게 뭐라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요때부터 뭐라고? 3년. 다시
취소권은 뭐라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얼마? 3년 내. 법률이한테 뭐요? 10년 내 행사해야 돼. 자, 그런데 요 시기가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럼 여기 시기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취소권이 먼저 도래한 쪽에서 소멸할까? 나중에 도래한 쪽에서 소멸할까? 이거 물어보려고. 어느 쪽에서 소멸할 것 같아? 그 제목을 빨리 봐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취소권이 뭐요? 단기. 뭐라고? 단기. 그럼 어느 쪽에서 소멸해? 먼저. 뭐라고? 먼저 도래한 쪽에서 소멸한다. 자, 그러면요. 거기 1번은 그냥 가볍게 읽으면 돼. 해설의 1번은 그냥 읽을 거야.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된다면 법률 관계는 불안정한 상태로 직속을 받게 얻게 되겠죠. 그래서 민법은 가급적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되고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을 규정하고 있죠. 취소권은 다시 한번 체크할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법률에도 뭐요? 10년 이내 해놓고 저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쪽에서 소멸한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쪽에서 소멸한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소멸한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단기 소멸. 제목이 뭐라고? 단기 소멸이다. 여기까지가 무효 취소였어. 무효 취소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넘기가 아니고 오른쪽에 법률이 부관 나오죠. 이 조건 기한이 더 어려워. 그래서 이게 좀 더 이게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잡아 보시는데 조건 기한 이게 법률이 부관이라 하는데 이게 어려워서요. 어떤 분들은 시험에 다 와가는데도 자꾸 헷갈려 해. 그럼 시험에 다 와가는데도 헷갈리면요. 내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조건 기한은 체크 보세요. 이래. 마지막까지 헷갈리면 뭐 어차피 한 문제 나올 때 말까 하니까 지금은 제키면 안 되죠. 지금은 어째야 돼? 발버둥 쳐봐야 되죠. 그러다가 내년에 7, 8월쯤 간데도 안 되면 그때 버리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 부관이죠. 그러면 일단 해설의 두째 줄 줄 거 봐. 해설의 두 줄에 당해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부과되는 약관 그거 줄 거 봐. 그러면 부관이 뭘 준 말이야? 부과되는 약관. 부과되는 약관. 줄임말이 뭐라고? 부과. 그럼 들어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둘이 계약하면서 붙여놓은 약속, 부과한 약관. 이게 부관이란 말이야. 됐죠? 이 부관에는 조건 기한이 있어. 뭐가 있다고? 조건 기한이 있다고. 조건과 기한이 있다. 그죠? 옆에 뭐 그래 됐는데, 근데 옆에다 뭐요? 접어봐. 뭐라고? 조건과 기한이 있다. 뭐라고? 조건과 기한이 있다. 조건과 기한이 있다. 그렇게. 조건과 기한이 있다. 법률행위 부관에는 뭐가 있다고? 조건하고 뭐라고? 기한이 있다. 그렇게 적고, 그럼 이제 먼저 조건부터 볼 테니까 봐봐요. 제2절에 조건 찾았어? 조건이라는 것은 일단 줄 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확실한 사실을 동그라미 치든지 따로 형광펜으로 치든지 따로 체크해. 뭐 체크하라? 불확실한 사실을 보고. 불확실한 사실. 자, 잠깐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2장 넘겨. 2장만 넘겨봐. 뭐 나와? 기한 찾았어? 기한. 법률행위 당사자가 자, 줄 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약관 그까지 줄 것이고, 확실한 사실을 체크해. 확실한 사실. 자, 아까 조건은 뭐요? 불확실한 사실을 주라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 돌아봐. 돌아오고 그럼 봐봐. 조건은 따로 적을 필요 없을 거예요. 장래 성취 여부가 어찌 된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이게 뭐라고? 조건. 기한은 장래 성취 및 도래 여부가 뭐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이게 뭐라고? 기한이야. 자, 그럼 연습해 볼 테니까 봐봐. 아주 간단한 예로 연습해 볼게. 갑이을 보고요. 자, 이런 거 상상합시다. 을이 갑 보고요.
부산 근교 시골이 어디 있노? 진영이라고 예를 들어볼게. 네 진영에 땅 있지, 단강 가수원 있지, 그 내인데 팔아라 이랬어. 그러니까 갑이 맞으면 야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은 못 판다. 네가 꼭 사고 싶으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팔게. 이런 거 있죠. 아버님 돌아가시면 팔게. 자, 요걸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병이 사망하면 매각하겠다 이거. 병이 사망하면 매각하겠다. 자, 조건이니까 기하니까 저 한번 생각해봐. 자, 보세요.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야.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는 확실하죠. 사람이 죽는 거는 확실하잖아. 그 이거는요 기한이 뭐라고? 기한이 된다는 사실.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뭐뭐 하면 여기다 꼬이면 안 돼. 사망하면 이게 조건이 아니야. 뭐 하면 한다고 이게 조건이 아니라고. 사망이라는 사실은 사람이 죽는 거는 확실하잖아. 그래 이건 뭐가 된다고? 기한이 돼. 말을 살짝 바꿔서요. 병이 1년 내에 사망하면 토지를 매각하겠다. 요랬다면 사람이 1년 이내에 사망할지는 불확실한 거야. 1년 이내에 사망할지는 불확실하니까 요거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확실한 사실이니까 기한. 요거는 뭐요? 불확실하니까 조건이 되는 거야. 혹시 이해가 돼? 네. 요번엔요. 갑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야.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내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승용차 사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시험에 합격하면 승용차 사주겠는데 시험에 합격할지 여부는 불확실해요. 시험에 합격할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요? 조건이 되는 거야. 시험에 합격할지는 불확실한 이게 조건이 되는 거야.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한으로 간직하세요. 확실하죠? 아, 확실해. 확실해. 그죠? 그 다음에요. 요번에는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 옛날에. 첫눈이 오면 외투를 사준다. 이랬단 말이야. 첫눈이 오면 외투 사준다. 근데 잘 들어봐. 부산으로 본다면 첫눈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니까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시험을 서울에서 출제하거든. 서울은 첫눈이 꼭 오죠. 눈이 너무 하여서 탈이야. 첫눈이 꼭 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온단 말이야. 확실하죠? 어? 그래서 이건 뭐요? 기한이 된다. 됐어?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 뭐고? 조건이고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 뭐요? 기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건 보실래요? 163페이지. 조건이 뭐요? 다시 줄 건 거 뭐라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성취에 의존하는 법률이 부관이야. 밑에 1번에 조건은 법률 효력의 발생 소멸에 관해서 법률의 성립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해 되죠. 따라서 줄 거 볼까? 참고로 줄 거 봐봐.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기한이지 어쩐다? 조건이 아니다는. 다시 객관적으로 확실하면 그건 기한이 되지 조건이 될 수 뭐요? 없다. 넘기시고. 정지조건 있죠? 동그라미 1번요. 정지조건요. 법률행위에 줄 거 봐. 법률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존하는 조건 줄 것이고 효력의 발생을 칠게. 효력의 발생을 칠게. 그 다음에 해지조건 갖다 돌아올게. 밑에 2번의 해지조건요. 줄 거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존하는 조건 줄 것이고 효력의 소멸을 칠게. 2번에 해제 조건에 첫째 줄에 동그라미 1번 하고 있단 말이야. 효력의 소멸을 줄 거라고. 자, 정지 조건은 뭐고? 효력의 뭐라고? 발생. 해지 조건은 뭐요? 뭡니까? 효력의 뭐라고? 소멸.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우찌되는 거고 발생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정발해소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요?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어쩐다? 소멸하는 거야. 자,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승용차 사준다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럼 잘 봐요. 시험에 합격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니까 조건인데 시험에 합격한다는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는 자동차 사주는 효력을 뭐 시켜놔? 정지시켜 놓잖아. 정지시켜놔. 다시 시험에 합격한다는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는 자동차 사주는 효력을 정지시켜 놨다가 시험에 합격한다는 조건이 성취됐죠. 그러면 자동차 사주는 효력이 우째된다고 발생하잖아. 효력이 우째된다고 발생. 이런 걸 무슨 조건이라 하면요?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자, 조건 성취할 때까지는 효력 발생을 정지시켜 놨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뭐라고? 정지 조건. 그러면 정지 조건 다시 봐봐. 정지 조건 뭐라고? 법률 행위에 효력의 발생이 포인트야.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성취 여부에 의존하죠. 즉 다시 한번 체크할까? 효력이 없다가 정지됐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우째된다? 발생하는 조건인데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오면 우산 사주겠다 해놨죠. 그러면 내일 비가 오면 우산 사주겠을 때는 조건이 성취되면 내일 비가 오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게 정지조건부란 말이야. 됐죠? 그럼 해제 조건인데 요거는 봐봐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대주겠다 이렇게 봤어요. 공시험에 합격할 때 생활비 대주겠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생활비를 주죠. 생활비 주니까 이미 효력이 어찌됐어? 발생했잖아. 효력이 발생했죠.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면 어째요?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 또 끊어부죠. 효력이 어찌된다? 소멸. 효력이 어찌된다고? 소멸. 이제 생활비를 또 끊어부잖아. 소멸하죠. 이런 걸 무슨 조건이라 한다고? 해제죠. 이게 뭐예요? 해제 조건. 그래서 이미 발생한 효력을 조건 성취 효력이 소멸을 해석한 게 이게 뭐라고?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해제 조건 내려가봐. 해제 조건. 법률 효력의 소멸이 포인트야.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존하죠. 자, 체크해봐. 효력이 일단 발생은 했는데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했는데 조건이 효력이 소멸하죠. 예를 들어서 봐봐. 부동산을 증여하되 만일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부동산을 돌려받겠다고 했을 때 요거잖아. 그러면 일단 부동산을 미리 주죠. 그럼 어쩐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돌려받는다.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 해제 조건. 혹시 분위기 대충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봐봐.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할 때까지는 효력 발생을 정지시켜 놨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야. 정지를 생각하라고. 근데 해제 조건은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또 끊어본다. 소멸시킨다. 이게 뭐라고? 해제 조건. 됐죠? 물어볼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합격을 했을 때는 네가 합격하면 부동산 주겠다 이거 하고 일단 부동산을 주되 불합격하면 돌려받는다. 어느 쪽이 좋아? 만약 내년에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결과가 합격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주겠다 요거 하고 일단 부동산을 주고 불합격하면 돌려받는다. 어느 게 더 좋아? 일단 받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떨어질 때는 봐봐. 만약에 떨어질 때는 합격하면 부동산 주겠다 했는데 떨어지면 못 받죠. 근데 이미 부동산을 줬는데 떨어지면 도로 돌려줘야 되죠. 어느 게 더 기분 나빠? 일단 받았을 때. 그죠? 그 사람 심리는 그런 거야. 그래서 만일에 불합격했을 때는요. 그냥 불합격 못 받는 게 낫지. 이미 줬던 걸 시험도 떨어지는데 뺏어가면 더 기분 나쁘지 않나?
밑에 거는 지금 볼 거 없어요. 가장 조건인데 들어봐봐. 오른쪽 페이지인데 자 들어봐. 가장 조건 한마디로 가장 조건이란 말이 나왔어. 이거는 조건이니까 아니까. 자 우리 가장 배운 거 하나. 가장 매매. 매매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하면 가장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봐봐. 가장 조건은 외관상 형식적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줄 거 실질적으로 조건의 의무를 갖지 못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니야. 실제로 조건의 의무를 갖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은 뭐요? 조건이 아니야. 가장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법정 조건에 들어봐봐. 아까 조건과 기한을 뭐라고 배웠어? 조건 기한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했다고. 부관. 그럼 들어보세요. 법률 부관인데 이거는 당사자가 부과한 약관이야. 당사자가 부과한 약관이 부관이라고. 당사자가. 그러면 당사자가 부과해야 돼. 법에서 붙여놓은 것은 뭐요? 조건이 아니다. 법에서 붙여놓은 것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될 수 없어. 시험에도 나왔었어. 자, 법정 조건은 뭐라고?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야. 두째 줄 봐봐. 두째 줄에 예를 외우려 하지 마. 외우려 하지 말고. 법인 설립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유언에서 유언자 이런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번엔 불법 조건인데 151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지 위반했죠. 그 법률이 뭐로 간다고? 무효인데 요거는요. 요거는 시험 법정 조건은 뭐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뭐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그 정도. 다시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그럼 요번에는 봐봐. 아까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잖아. 네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범죄 행위를 완성하면 내가 돈 얼마 주겠다. 이거죠. 불법 조건이죠. 무슨 조건이라고? 불법 조건이 있잖아. 다시 네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돈 얼마 주겠다. 대가를 주겠다 했잖아. 불법 조건이 붙였죠. 그럼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니야. 그럼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와.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에는 조건만을 무효로 할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까? 요거 물어보는데 법률행위 자체가 뭐예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다. 그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밑에 그래서 해설 봐봐. 해설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설수 위반했을 때는 불법 조건이죠. 자, 줄 것일래요? 두째 줄을 줄 거. 이러한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뭐요? 법률행위도 무효다. 그것만. 그래서 굳이 시험에 나오면 뭐요?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꼬실 수 있는데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법률행위도 무효다. 기성조건은 이미 이루어져. 기성이 뭐야?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미 이루어졌어. 그래서 밑에 해설 가봐. 해설에 조건은 그 성부가 뭐요? 성취 여부. 성취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자, 줄 것일래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야. 이게 기성조건인데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 뒤에 거는 지금 볼 단계 아니야. 나중에 보는 거야. 지금은 용어 정리 수준으로 하면 돼. 조건은 장래 불확실해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졌으면 확실한 거잖아. 이미 이루어졌으면 확실한 거죠. 기성 이미 이루어졌잖아. 이거는 뭐요?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요걸로 갑이을 보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다. 요걸로 할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준다 했는데 을이 뭐라 그래? 나 작년에 이미 합격했다는 거야. 작년에 이미 합격했죠? 그러면 기성 조건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게 기성 조건이야. 불능 조건은요. 봐봐. 불능 조건은 체크해봐.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예고하는 조건이야. 그래서 밑에다가 해가 서쪽에 뜨면 생각해봐. 뭐라고? 해가 서쪽에 뜨면. 보세요. 갑이 을보고요. 갑이 을보고 야 해가 서쪽에 뜨면 승용차 사준다 이러면 을이 뭐랄까? 야 해가 서쪽에 뜨면 내가 승용차 사줄게 이래. 을이 뭐라 그래?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지. 그죠? 네? 해가 서쪽에 뜰 일이 없죠. 해가 서쪽에 뜰 일이 없죠.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 불능. 이거는 불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례에 걸는 조건이 불능 조건인데 나머지는 지금 볼라 하지 마. 자, 갑니다. 자, 들어봐. 가장 조건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조건이 아니죠. 첫 번째 법정 조건은 법으로 정한 조건은 조건이 될 수 없다.
없다. 불법 조건은 뭐요? 조건이 될 수 없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에는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 기성 이미 이루어진 조건은요 조건이 될 수 없고 불능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은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 넘기시고요. 넘겨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나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기본서에서 제가 외우도록 쉽게 외우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놈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작년에 다른 데 강의 듣고 오신 분은 끝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고. 내가 아주 쉽게 해준데도 나중에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또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줘. 플러스는 플러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걸 할 필요 없어. 제재 시킨 대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외울 필요 없어. 왜? 지금 외우면 헷갈려. 잊어버려. 이런 건 나중에 외워. 천천히 외우도록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한. 법률행위 당사자가 기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쳐다봐. 다음 주부터는 이 기본서로 할 거예요. 두껍죠? 받아보니까 어째요? 뿌듯하죠? 뿌듯하죠? 아직 안 받았어? 어째 다음 주부터 이걸로 할 건데 600페이지, 630페이지 되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 줄일게. 이걸 할 때 제가 뭐 적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다가 뭘 적거나 추가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생각해 보라고. 여기다 뭘 적고 추가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어째야 돼? 어찌하면 줄일까 생각이 되지. 그러면 제가 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줄여주죠? 그 부분만 체크했다가 하지. 더 자꾸 늘리려 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늘리려 하면 나중에 이거 포기야. 무조건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걸 보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험 직전에 가면 여러분들 이걸 안 봐.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요약집 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애지중지하지 말고 예쁘게 자대고 긋고 형광펜 긋고 포스트잇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쭉쭉 긋고요. 다 끄지 말고 제가 강의할 때 끄라는 거 강의한 부분만 꺼놓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그것만 보세요. 그래서 어쩌든지 줄이려고 해야 되지 넓히면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법은요 조문이 너무 중요해요. 조문집이 따로 민법만큼은 조문집이 따로 있는데 이 조문집을 들고 오실 필요 없단 말이야. 왜요? 요걸로 할게. 여기도 보면요 여기 조문이 다 있잖아. 여기 조문이 다 있죠. 조문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조문은 법에서는 조문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되지. 따로 조문집을 볼 필요 없고 우리는 뭐가 판례를 많이 봐야 된다고. 민법에 40문제 중에 30문제 이상이 판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조문에 얽매이면 안 돼. 그래서 조문집은 여기 집에 놔놓고 필요할 때 보고요. 이거 뭐 갖다 대면 또 잊어보기 쉽잖아. 그래서 기본서만 들고 오면 되는데 이걸 또 이 말을 왜 하느냐면 가끔씩 이제 작년에 아니면 어제 해가 안 바뀌었으니 원래 다른 학원이나 다른 동영상에 듣고 있는 분이 듣고 오신 분들은 가끔씩 이제 강의하는 분 중에서 이걸로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 법은 원래 법 해석학이다. 헌법 해석은 조문 해석하면 된다. 조문집을 봐야 된다. 이것만 들고 강의해. 그러면 그걸 습관화된 사람들 맨날 이것만 들고 공부를 해. 그럼 이건요 거의 100% 실패야. 100%. 왜? 여기는 판례가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 103조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다. 이거 아무리 100번 외워봐야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 여기 전혀 없잖아. 그럼 그걸 판례를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이 조문집 들고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사람 말 믿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저거 들고 오지 말고 이거 오는데 조문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조문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문을 다 볼 거거든. 그래서 조문 밑에 있는 해설하고 판례를 봐야지 조문집 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걸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기한 갑니다.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실현되거나 돌아갈 것이 확실한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의존하는 게 이게 뭐예요? 기한이죠. 내려서 시기 종기는 쉽죠. 봐봐. 이 사람에게 뭐요? 임대차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했다고 볼게. 그럼 요거는 이게 뭐요? 임대차 시작 시기니까 뭐요? 시기. 임대차가 끝나는 시기니까 뭐요? 종기. 요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시기 종기 봐. 시기 체크시고. 법률 효력의 발생이에요. 효력의 발생 체크. 효력의 발생. 시기는 뭐요? 법률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죠. 종기 줄 것이고 옆에 효력의 소멸. 종기는 뭐요? 효력의 소멸.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끝나는 시점이죠. 시기는 시작되는 시점, 종기는 끝나는 시점이다. 확정기한, 불확정기죠.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해서 확실히 되죠. 그 시기가 확정된 게 확정기한만 줄 것이고 확정기한. 바로 밑에 불확정기한 줄 것이고. 이거는 그냥 분위기만 들으면 돼. 잠깐만 쳐다봐. 오는 크리스마스 이래
뭐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뭐, 뭡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데이트 하겠죠? 불꽃 축제가 다시 열린다는 거 들었어? 지난번에 그 갑자기 무슨 뭡니까? 그 이태원 사고 때문에 그랬죠? 중단됐는데 이미 준비했던 거라서 연말에 하기는 하는 모양이더라. 하기는 아깝죠? 그 돈 들여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죠? 그 다음에 내년 설날에 다 확정돼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말이 나와도 확정돼 있고 숫자요. 내년 3월 3일에 이 숫자 나왔죠? 이것도 확정 기한이잖아. 이런 것도 다 확정돼 있죠? 이해가 돼? 자, 내년 3월 3일이 무슨 날이다? 삼겹살 데이인데 삼겹살 데이를 몰라보더니 됐죠? 이런 걸 무슨 기한이라 한다고? 이게 무슨 기한이라고? 확정 기한. 불확정. 여기 잠깐 쳐다봐. 여기 잠깐 쳐다봐. 병이 사망한다. 사람이 죽기는 죽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불확정 기한이야. 자, 서울 기준으로 첫눈이 오긴 오죠. 언제 올지 모르죠. 불확정 기한이야. 그러면 제일 밑에 불확정 기한은 밑에도 두 개 적어. 병이 좀 그러니까 갑이라고 적어. 갑이 사망하면 적고 불확정 기한 밑에 적어. 갑이 사망하면 이렇게 놓고 하나 더 적어. 첫눈이 오면 요거. 어쩌다 시험에 나왔는데 두 가지 나왔었어. 네. 갑이 사망하면 뭐요? 불확정 기한이고 첫눈이 오면 이 뭐요? 불확정 기한이다. 됐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가 확정돼 있으면 확정 기한이고 도래하기는 하는데 뭐요? 언제 도래할지 모른다. 이게 뭐요? 불확정 기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기한이. 자, 기한이 용어 정리할 테니까 잠깐만 봐봐. 이것도 한 번만 잘 들으면 쉬워. 잘 들어봐.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야. 예를 들면 돈을 1억 빌려줬다고 볼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돈 빌려준 걸 뭐라 그래? 금전소비대차. 기억나요? 돈 빌려준 걸 뭐라 한다고? 금전소비대차. 이자를 받으면 뭐라 그래? 이자부 소비대차인데 이런 1억을 빌려주고 내 마음대로 월 이자를 50만 원 받기로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리고 1월 1일 날 빌려줬고요. 12월 30일 날 돈을 갚기로 해서 변제기라고 우리 책에 돼 있던데 돈 갚기로 했죠. 자, 그러면요. 자, 채권자의 기한이 이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 채권자의 기한의 이건 뭘까 하면요. 채권자는 매달 이자를 12월까지 받는 게 기한의 얘기야. 이해가 되죠? 자, 채권자의 기한은 매달 이자를 12월까지 받는 게 기한이야. 그럼 채무자의 기한이 뭘까 하면요. 채무자는요. 봐봐. 채무자는 돈 1억 원을 언제까지? 12월까지 자기가 쓰는 거야. 자기 돈 아닌 1억 원을 12월까지 쓰고 이자만 주고 쓰는 게 이게 기한이익이란 말이야.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기한이익 분위기 아시겠어? 채권자는 매달 이자를 받는 게 기한이익이고 채무자는 이자 주고 돈을 지 돈이 아닌 돈 1억 원을 12월까지 쓰는 게 기한이익이라고.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야. 건물을 임대차 하고요. 월세요. 월세를 뭐라 그래? 월차임 100만 원 받기로 했다고 예를 들어 보고 1월 1일 날 임대를 하면 이걸 뭐라고? 시기. 12월 31일까지 하면 이걸 뭐라 그래? 종기. 됐어? 자, 임대인의 기한이 이건 뭘까? 응? 매달 월세를 언제까지? 12월 매달 월세를 12월까지 받는 게 기한이익이지. 임대. 자, 임차인의 기한이 이건 뭐야? 에? 건물을 지건물이 아닌 건물을 월세만 준다면 12월까지 쓰는 게 기한이익이잖아. 분위기 잡히죠 이제? 그래서 임대인의 기한이익은 매달 월세 받는 거고 임차인의 기한이익은 뭐요? 건물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 의법부터 봐봐. 의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일부 오른쪽에 기한이익이란 줄 거 봐봐.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는 이익이야. 다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 그게 기한이익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12월 31일을 변제기로 해서 돈 갚을 날로 해서 돈을 빌렸다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돈 안 갚아도 되는 기한이익이 생기고 이를 기한이익을 하죠. 자, 이번에 기한이익은 체크하시고 채무자를 위한 거로 조정한다. 채무자란 말을 체크해야 돼. 채무자를 위한 거로 조정해. 채무자를 위한 거로 조정한다. 그런데 이 큰이 양갈로 2번 내려가. 일단 체크해.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는 있어요. 양갈로 2번에 기한이익은 뭐 할 수 있다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치지는 뭐라고? 못한다고 체크해놓고 잠깐만 쳐다봐. 6월 잘 들어보세요. 6월 30일에 채권자가요.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6월 말까지만 이자 받을 테니까 돈 갚아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일단 6월 말에 돈 갚아라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기한이 이건 뭐요? 12월까지 돈을 쓰는 거잖아. 중간에 돈을 갚으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이 사람의 기한을 해치잖아. 그럼 거꾸로 6월 30일에 채무자가 뭐냐면요. 나 돈 그만 쓸래요. 돈 1개월 쓰기로 했는데 6개월 쓰면서 그만 쓸래요. 갚으면 될까 안 될까? 원칙. 중도상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중도상환하면 뭐요? 채권자가 이자를 못 받게 되잖아. 매달 이자를. 그러니까 중도상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들어봐. 은행 같은 데도 원칙 FM대로 하면 중도상환하면 안 되고 중도상환하려면 그게 뭐요? 뭡니까? 뭐라 그래? 수수료 물리잖아. 수수료. 그 이유는 이런 거야. 네가 그렇게 일찍 갚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대출을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굳이 갚으려면 이론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자 갚으려면 어찌해야 돼? 12월까지 이자를 다 주고 갚아야지. 이해가 돼? 그럼 이게 더 쉽지 이제. 자, 임차인이요. 6개월 만에 나가겠다 할 수 있다 없다? 6월 30일에 나갈란다. 6월 말까지만 월세 주고 나갈란다.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 사람의 기한을 해치면 안 되잖아. 굳이 나갈라면 어찌해야 돼? 12월까지 월세를 다 주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혹시 이해가 돼? 네, 원칙. 그래서 자, 기한이익 포기죠. 기한이익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요? 상대방 일을 해치면 안 된단 말이야. 즉 변제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를 표기하고 변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로 인해 뭐라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쩐다?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뭐라고? 기한이익인데. 됐죠? 이렇게 기한이익까지 끝나면 민법 총칙이 끝났어요. 그러면 잘 들어봐. 다음 주부터는 이 기본서로 하는데 기본서는 물권법부터 할 거야. 한 3주 정도 물권법 기초를 볼 거고요. 물기초. 그리고 1월 달에 오면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 민법 총칙이 중요하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쭉 나갈게. 1월부터 그죠? 그럼 다음 주 12월 달에 한 3주 정도로 뭐 한다? 물권법을 할 거다. 요거 들고 오세요. 무겁지만 이거 들어오자.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했습니다.